오늘은 배현진 대표님 인공지능 스타트업 1년을 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배현진 대표님은 작년까지 저희 랩에서 포스닥으로 있었고, 원래는 이제 연세대에서 연세대랑 서울대에서 이제 천문학을 전공해서 천문학 박사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상에 있는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랩에 와서 의료 인공지능을 하셨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프로메디우스라고 인간에게 불을 준 프로메테우스에 데이터를 주겠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주겠다는 컨셉으로 프로메디우스를 창업하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배한진입니다. 일단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오늘 발표 제목은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첫 1년의 생존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창업을 한 지가 이제 1년하고도 한 달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창업 이후의 일들,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소회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해서 천문학 박사고요. 2019년부터는 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분은 퀸의 브라이언 메이 박사님이신데, 이분도 천문학 박사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남기셨습니다. 천문학은 천문학자가 아닐 때 더 재밌다. 그래서 저도 천문학을 이제 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괴로운 일도 많고, 이제 즐기기보다는 하루하루 논문 쓰는 게 너무 벅차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나와서 이제 보니까 재밌는 일들도 많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제 약간 천문학 하는 중에 좀 약간 매너리즘을 느끼고,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길을 찾다가 제 아산병원 MITR 연구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 여름 워크숍 사진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계신 분들은 이때 인원이랑은 또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여기서 한 3분의 1 이상은 나가시고, 또 새로운 또 3분의 1 이상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네이처 아스트로노미라는 저널에서 이제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여러 분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메디컬 이미징으로 제가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했던 일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연구 하나 했었고,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어노말리 디텍션,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연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저한테는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짧았던 시간이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저도 이제 도메인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조금 더 많이 쓰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이제 창업을 하고 나니까 논문 쓰는 것들 약간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계실 때, 데이터가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논문 많이 쓰시고 좋은 연구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게임에서 사용되는 펄린 노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DILD 패턴을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 CNN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논문을 쓴 작업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한 결과물인데, 상당히 결과가 잘 나와서
좋았었고요. 이때 이제 사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되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되게 많을 때여가지고 이미 이제 개발된 코드들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논문하는 작업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요성을 또 느끼기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이제 지금은 안 계신 제 선생님께서 대부분의 코드를 짜시고 이제 논문을 쓰다가 나가셨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받아가지고 논문을 쓰고 디펜스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C 스파인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넘버링 하는 연구였는데, 요 C 스파인이 이제 정상에 대해서는 잘 되는데, 조금 이제 비정상인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해결한 연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인데, 요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연구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동안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했던 그 분류 문제를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풀어보겠다는 연구 시작을 했고요. 요게 이제 저희 회사를 창업하는 아이템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황정은 박사님이나 이한 선생님이나 여러 그 에피데미올로지 팀과 같이 여러 빅데이터 분석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응급실에서 오버크라우딩이 항상 있는데 오버크라우딩이 응급실 내에 심정지 환자들의 발생 비율과 발생 빈도수와 얼마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였습니다. 사실 이 상관관계는 그동안 잘 안 밝혀졌었는데 저희가 처음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살 연구도 김남 교수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들과 함께 많이 해보는 경험을 쌓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흥미로웠던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어노말리 디텍션인데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상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우리가 정상 분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아웃라이어들을 분류하는 건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상을 더 잘 이해해보자. 그거를 GAN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정상 분포를 학습하고 그 외에 이제 들어오는 비정상 아웃라이어들에 대해서는 분류를 해보자. 이게 이제 주요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분야를 이제 파고들게 되었고요. 요건 사실 제가 물론 당연히 처음 한 건 아니었고, 2017년도에 슐레길이라는 독일 연구자가 처음으로 겐으로 의료 영상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저 영상에 대해서 적용을 했던 연구인데, 당시에는 DC 겐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영상의 해상도도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가능성은 있다 정도를 보인 연구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 겐을 이용한 어노말리 디텍션 연구에서는 이제 처음 발표됐던 연구였고요. 이 컨셉을 빌려와서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PG겐을 사용해가지고 한다는 점이 달랐고, 그래서 1024 사이즈, 그 다음에 엑스레이에 대해서 적용했다는 점이 새로운 점이었는데, 요게 이제 당시 결과, 저희 프릴리미너리한 결과였는데, 왼쪽에 이제 병변들에 대한 마스크가 되어 있고, 이 마스크 영역들이 여기 아마 이 노즐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정상 영상을 만들면 이런 영상이 나오고,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라든지 피해가 그냥 이제 조금 하얘진 부분, 이건 이제 마스킹이 안 돼 있는 이유는 이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킹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비정상 영역인 거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변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들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false positive reduction까지 붙이는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false positive reduction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작게 걸어졌을 때, 그다음에 크게 걸어졌을 때 비교해 보면은 이 병변 영역들이 이제 병변 영역만 남고 나머지 영역들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관련 연구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엑스레이 대해서만 진행한 건 아니었고, CT 영상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디 CT에 대한 결과물인데, 여기 왼쪽에 이제 병변 영역이 있고, 이제 디퍼런스를 보시면은 이 영역이 이제 차이가 나는 영역들, 그러니까 비정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잘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부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복부는 이제 대장, 소장 등의 구조들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제너레이션이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복부 쪽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가지고 작년 RSNA에 저희가 7개 정도의 포스터, 그다음에 오럴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많은 이제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요즘에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안 보고 있는데, 배수지가 주인공인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이제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스타트업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주 복잡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되게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좋은 연구들과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논문에서만 그치기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어야 하는 연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모든 연구가 다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상용화를 해야 되는 거죠. 들고 나가서 상용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를테면 저희 연구실과 같이 오래 코업을 하고 있는 코어라인 소프트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이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료기기 생산자로서 GMP라든지 식약처 인허가 등의 각종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회사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만들고 있던 여러 가지 좋은 연구들을 실제 임상에서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겁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창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년간 이제 창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주 보람이 있던 시간이었던 거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나올 때 이제 2019년도에 식약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인허가를 받은 품목들인데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처음에 마이다스 사이트가 2017년도에 내용상 분석으로 인허가를 받았고, 이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고전 영상 처리 방식으로 프리서퍼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뷰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실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판독 보조를 하는 제품을 인허가를 받았고, 그 뒤로 루닛, JLK 등등 한 번쯤은 들어본 회사들이 다 이제 인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뷰노나 은닉 같은 경우에는 첫 제품을 내놓는데 4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상용화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긴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1세대 회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FDA 승인을 받은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의학과 제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심장내과라든지 정신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과들이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사용할 수가 있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욕심이 아니라 큰 용기를 내고 프로메디우스를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인류에게 불을 전달한 것처럼 저희도 인공지능의 불꽃을 이제 의료계에 널리 전달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요 불꽃이 저희 상징인데, 불꽃 안에 AI가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연구실에 계신 김민경 선생님께서 직접 작업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사례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첫 영업을 했는데 저 잠실나루 사거리에 있는 스타리버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311호였는데 오피스텔이죠. 이런 방이 하나가 있고 약간의 휴게 공간, 회의 공간이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원룸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큰 거금을 들여가지고 2천만 원 정도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RTX 8000을 산 게 저희의 첫 장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 10월 달에 저희가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 전시회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포함해가지고 총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5명이 인공지능 연구, 그러니까 저희가 ML팀인데 ML팀에 있고, 그 다음에 4명이 개발팀에 있습니다. 개발팀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디자인 등등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아마 여기 익숙하신 얼굴들이 있을 텐데, 이제 퀄리티 어세스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행정, 경영 이런 걸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자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 이제 기록을 남겨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RSNA 갔을 때 여러 이제 관심을 받은 그런 포스터들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희 처음에 이제 스타리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사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요 날이. 그다음에 이사를 간 다음 사람이 좀 늘었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점점 이제 불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이제 올해 7월 달에 저희가 공덕에 있는 프론트원이라는 곳에 일부 자리를 배정받아가지고 6자리를 배정받아가지고 입주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전시회를 이제 조촐하게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부스가 요만큼 있는 겁니다. 요만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었고, 또 총리분이 오셔가지고 제 총리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제 옆에 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화상회의도 하고, 이렇게 직접 회의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비전을 좀 세워봤는데, 이게 이제 저희의 일종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nhancing Quality, Improving Diagnosis with Unsupervised AI라는 게 저희 비전이고요. 근데 저희는, 의료 영상의 전반적인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초기에 이제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는 아마존 AWS 사용 1억 원어치 정도를 이제 받게 됐고, 1년간 사용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래서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스트를 통해서는 조기 투자도 받고, 그다음에 보증도 받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울산대랑 의과대학과 MOU 체결해서 나중에 이제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저희 초기 투자들을 취한 게 이제 빅뱅 엔젤스라는 곳과 CNT 테크라는 곳에서 초기 투자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빅뱅 엔젤스가 두 회사 모두 팁스라는 R&D 과제의 그 운영사인데, 빅뱅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팁스 R&D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은 R&D 연구개발 비용을 대주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정부 이런 초기 R&D 프로그램 중에서는 금액도 많고 혜택도 많아서 많이들 이제 신청하고 선정되고 싶어하는 그런 R&D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걸 이룬 게 상당히 큰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용상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스캐너에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단, 치료 반응을 보는 부분 다운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지도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영상의 솔루션들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처음은 이제 재건 솔루션이 있습니다. 재건은 리컨스트럭션인데, CT에서 영상이 예를 들어 저선량으로 찍었을 때 거기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이라든지, MRI를 10분만 찍었는데 마치 40분 찍은 것처럼 가속화한다든지 이미지를 표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솔루션은 앞서 소개했던 어노멀 디텍션 연구를 CT, MR, 엑스레이 등등에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의료에서 네이버, 구글 이미지 검색 같은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저희 개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제일 다른 업체들과 제일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 영상을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개인 기술 등이 이제 놀랍게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어서 사실 전문가가 봐도 구분이 거의 안 되는 정도의 이제 고품질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이 의료 영상을 원하는 다양한 외부 업체들에게 저희가 데이터 제공하는 게 저희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CT 디노이징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풀도즈로 찍었을 때나 쿼터도즈를 찍었을 때 영상 차이가 상당히 심하게 나는데, 이거를 개선하겠다. 이게 저희 아이템이고요. MRI도 이제 MRI 이제 리컨 시간, 촬영 시간이 짧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티팩트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가속화하겠다는 게 두 번째이고요. 요거는 이제 MRI 제너레이션인데, 이건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보여드린 이 세 가지 아이템들은 모두 카이스트에 계신 예종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이 된 내용들이고,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상용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생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레이, 여기 엑스레이 정상도 있고 비정상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생성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받아왔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는 대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될 것 같은데 준비되는 대로 저희 상품에 대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엑스레이만 한 건 아니고 당연히 뭐 흉부CT라든지 부CT, 브레인CT 등에 대한 다양한 영상 생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브레인CT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 이전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여가지고 요것도 거의 뭐 연말 정도까지는 제품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우리가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정상 영상이 들어왔을 때의 이 영상을 이제 이 각각의 병에 대해서 진행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병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나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세그멘테이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요 약간 부가가치를 이제 더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브레인CT에서의 어노멀리 디텍션은 홍길성 교수님과 또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최근에 이제 그 팁스 과제 주제가 바로 브레인CT에 대한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역시 아산병원 연구실과 같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최근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품 이름은 저희가 프로스 CXR COVID-19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제품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코로나 관련된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균성 폐렴, 그 다음에 결핵 이런 것들을 분류해 주는 건데 물론 PCR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진단 도구이긴 하지만 PCR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동시에 찍어서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 폐렴 비슷한 병변이 보인다 그러면은 선별진료소에 온 환자를 1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트리아지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소개 동영상이 있어요. 소개 동영상이 있는데 소개 동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기 상용화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상용화에는 일단 그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6월달에 나왔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s medical device라고 해서 이제 SAMD, DAMD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아마 첫 제품이 상용화가 될 예정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 코비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상용화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최근 9월달 기사였는데 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가 총 53건이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앞서 발표 처음에 2019년 기준으로 보여드렸을 때 많지 않았잖아요. 20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53건을 허가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서둘러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는 뭐 임상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각종 문서들을 작성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물리적인 시간이 정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1년 정도를 잡고 인허가 프로세스를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은 더 빨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 1년간의 소회를 좀 풀어보면은, 일단 제가 오른쪽에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드띵이라는 책입니다. 저 책은 이제 회사를 미국에서 회사를 만들고 상장도 시켜본 어떤 창업가, 지금은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벤 호로위츠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상장사가 어떻게 망할 뻔하고, 그 망할 뻔한 회사를 어떻게 살렸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퇴사를 한 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을 이제 담담하게 풀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보면 진짜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이제 보게 된 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신규 인원들을 몇 명 이제 저희가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이어가지고 사실 되게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창업하신 분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해서 읽게 되었는데, 일종의 뭐 동병상련 혹은 야, 이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덜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회를 맡겨보면은 저는 지난 1년 동안은 연구자에서 제가 이제 경영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연구만 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경영을 어디서 이제 뭐 MBA를 배운다고 해서 경영을 알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전에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팀별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 저는 항상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공유받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의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사는 법인이고 저는 자연인,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라고 해서 이 회사를 제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주식회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저를 최대한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게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코로나 터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아주 적지만 복지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어떤 감시나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기보다는 자율로 일할 때 정말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율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자율 출퇴근제, 주 40시간 이런 것들은 딱 지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자율로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뭐 인재 밀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재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이 결국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과 이제 이 순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여러 이제 뭐 이력서를 보고, 뭐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연구할 때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채용 공고 같은 걸 보게 돼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으신 분,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의 당연한 것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것들이 항상 적혀 있어서 이걸 굳이 적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회사는 이제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팀별로 일하고 팀끼리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사고 그 오해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런 게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는 당연히 시간이 들게 됩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시간이 들고 시간은 결국에 회사에서는 이제 비용이 되기 때문에 돈이 드는 일이지만 사실 그때그때 커뮤니케이션 적재적소에서 하지 않으면은 차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는 팀별로도 지속적인 면담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저는 이제 전체 직원들과도 면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중지하는 일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생각해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회사는 사람이 하는 것, 연구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회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대표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결국에 좋은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하는 일인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들을 살펴보면은 투자를 검토하다가 엎어진 곳들도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신규 유치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시간들은 크게 괴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될 일이었고 저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때그때 해결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13명이고 올해 말에는 아마 더 이상의 신규 채용은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그다음에 내후년도 저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운 걸 보면은 내년에는 내년 말까지는 약 30명,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50명 정도의 회사로 키워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MI2RL 연구실이 저의 친정이자 거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연구실에 계시는 동안 많은 경험 쌓으시길 바라겠고 연구실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회사로 혹은 학계로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 저 회사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질문해 주시면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